한번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컷오프 돼 있는 그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본선에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이렇게 올라 있고요. 한번 이제 22일에 새로운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올 텐데 어떤 국회 정상화 협치를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런 조합이 가장 맞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협치를 위해서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네 후보가 뭐 여러 분 계신 게 아니라 네 명이니까 그 중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그래도 예. 좀 더 좀 뭐 협치란 말을 쓴기보다는 대화를 위해서 좀 적절한 후보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 경력이 조경태 후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민주당에 있던 때도 있던 시기에 있었고 뭐 지금의 여러 뭐 입장을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정치 경력이 충분한 분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냐. 예. 단순히 무슨 지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뭐 김문수 후보가 더 오래되신 분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지금 말씀한 질문의 전제 조건인 협치와는 거리가 전혀 먼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자면 아마 조경태 후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런 조합이면 협치는 더 멀어진다 하는 후보가 있을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평행선이 더 이제 멀어지겠죠. 예. 자, 예. 어떠십니까? 예, 뭐 이게 누가 이제 그 아주 가장 적합한 이제 파트너로 될 거냐? 예. 예, 저는 사실은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전당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아 의원님이 좀 우리 당이 좀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우리가 부족한 건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퇴행적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우리 당이 많은 또 아픔과 또 당시 정치 상황이 그 정도의 행위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지금 바로 현 이제 양당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도 나타났죠. 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23% 이상 차이로 이렇게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이 어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시대가 바라는 정상적인 어떤 그 이런 경쟁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을 퇴행적 상황을 더 퇴행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경쟁으로 당선이 됐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과연 정청래 대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이렇게 뭔가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는가 또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는가 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바로 이렇게 또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예. 예, 그리고 현안 문제는 외면하고 예. 그런데 반면에 우리 당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좀 더 우리가 성찰하고 좀 더 혁신적인 경쟁을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어쩌면은 이제 과거를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런 일부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 주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주류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의 공정성 확보 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또 경쟁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분으로 압축됐지만 예. 이분 중에 누가 될지는 바로 그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유능한 당을 이끌 그런 적임자를 뽑는 거지 지금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어떻게 누가 잘 이렇게 정리하느냐의 경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미래를 같이 경쟁하는 예.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 양당이 지금 해야 될 그런 바른 자세가 국민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주시는 분이 적임자겠죠. 이기는 편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 사람은 좋고 저런다는 것은 오만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성격과 인품도 중요하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어떠한 태도, 어떤 명분, 그렇죠. 어떠한 정당성을 그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획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아스팔트 보수로 다시 가겠다라는 태도로 지금 전당대회를 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국민의힘의 당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죠. 당원들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아스팔트 보수로 가야 되고 윤 어게인 해야 되고 다시 부정선거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정당성을 획득하는 순간 협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뭐 조경태 의원님이 뭐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유능하거나 막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반성적 태도를 대표하고 계시긴 한 거 아니에요? 반성적 태도가 전당대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느냐, 명분을 얻느냐,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지금 전당대회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그 개인의 인품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전당대회 과정이 국민의힘에 남길 게 무엇인가 정말로 아스팔트 보수로의 그 태도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어서 국민의힘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게 결국은 협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뭐 특정 후보가 좋다라고 얘기 저희는 말할 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세제 개편안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당내에서도 아마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은 뭐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일도 좀 제법 있었어요. 뭐 갑질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엊그저께 우리 지금 뭐 난리가 난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이게 뭐 게이트까지 번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 당은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 악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후보군이면 제대로 그 여당과 실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대표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윤 어게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천원 덫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냥 피켓만 들고 그다음에 광장으로 가서 투쟁해야 된다고만 외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가 잘 되려면 정책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 여당을 따끔하게 혼내고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후보면 저는 협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극한의 지지층에 얹혀서 광장으로 나가고 허황된 주장만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후보군이 오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고 협치는 계속 요원해질 거다 이렇게 감히 전망을 합니다.